부산 남포동 골목에는 사진관 하나가 있었다. 간판에는 큼직하게 적혀 있었다. 청춘사진관. 이름은 청춘사진관이었지만 들어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환갑잔치, 돌잔치, 맞선사진, 영정사진 손님들이었다. 사진관 조수 한동철은 매일 같은 말을 했다. 고개 조금만 왼쪽으로요. 아니요, 손님 왼쪽 말고 제 왼쪽요. 아, 이제 오른쪽이 됐네요. 그러면 손님은 꼭 한마디 했다. 젊은 양반 사진 찍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요. 동철은 속으로 생각했다. 사진보다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 동철에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하나 있었다. 바로 맞은편 양장점에서 일하는 서영란이었다. 영란은 아침마다 양장점 문을 열며 동철에게 소리쳤다. 한동철 씨, 오늘도 사진관 앞에 물 뿌리셨어요. 우리 손님 미끄러지면 책임질 거예요. 동철은 괜히 빗자루를 세게 쓸며 대답했다. 먼지 날릴까 봐 뿌린 겁니다. 사진관이 아니라 논농사 하세요. 옆에 있던 친구 마봉남이 낄낄 웃었다. 야 동철아. 너는 영란 씨한테만 말대꾸가 빨라. 사랑이네 사랑. 동철은 봉남의 뒤통수를 쳤다. 입 다물어라. 봉남은 뒤통수를 문지르며 말했다. 입을 다물면 내가 죽어. 나는 말로 숨 쉬는 사람이야. 그 말에 영란이 웃었다. 동철은 그 웃음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겉으로는 늘 퉁명스러웠다. 웃으면 주름 생깁니다. 영란이 눈을 흘겼다. 그러는 한동철 씨는 안 웃어서 얼굴이 구겨졌나 봐요. 봉남은 배를 잡고 웃었다. 졌다. 완전히 졌다. 영란은 양장점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었다. 손님 치수 재고 원단 자르고 바느질하고 배달까지 했다. 그래도 늘 씩씩했다. 동철은 그런 영란이 이상했다. 힘든데도 웃고 배고픈데도 남을 먼저 챙기고 서러운 일이 있어도 노래를 흥얼거렸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영란은 우산도 없이 원단 꾸러미를 안고 뛰어가고 있었다. 동철은 사진관에서 우산을 들고 뛰어나갔다. 이거 쓰고 가요. 영란은 놀라서 말했다. 그럼 한동철 씨는요? 나는 비 맞아도 됩니다. 왜요? 동철은 잠깐 멈칫했다. 머리가 짧아서 빨리 마릅니다. 영란은 웃음을 터뜨렸다. 참 낭만 없는 사람. 그래도 우산은 받았다. 두 사람은 작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골목을 걸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했다. 동철은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영란이 들을까봐 걱정했다. 영란이 말했다. 한동철 씨는 꿈이 뭐예요? 사진관 차리는 거요. 이미 사진관에 있잖아요. 내 이름 걸고요. 한동철 사진관.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영란 씨는요? 영란은 잠시 말이 없었다. 우리 영수 공부시키는 거요. 동생요? 네. 나는 많이 못 배웠으니까. 걔는 대학까지 보내고 싶어요. 동철은 그날 처음 알았다. 영란의 웃음 뒤에는 늘 가족이 있었다. 아픈 어머니, 어린 동생, 밀린 방세, 외상가. 영란은 자기 인생보다 가족의 내일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다. 동철은 그런 영란이 더 좋아졌다. 그리고 더 슬퍼졌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봉남은 매일 동철을 괴롭혔다. 고백해라. 싫다. 왜? 돈 없다. 돈 없으면 마음도 없냐? 마음만으로 밥 못 먹인다. 봉남이 진지하게 말했다. 근데 마음 없이 밥만 먹고 살면 그게 사람 사는 거냐? 동철은 아무 말도 못했다.
봉남은 장난 많은 사람이었지만 가끔 전곡을 찔렀다. 그날 밤 동철은 사진관 암실에서 혼자 영란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동네 행사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흐릿한데 이상하게 영란만 또렷해 보였다. 동철은 사진 뒷면에 글을 썼다. 좋아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러고는 바로 지웠다. 다시 썼다. 같이 살고 싶습니다. 또 지웠다. 결국 남은 건 아무 글자도 없는 사진뿐이었다. 동철은 혼잣말을 했다. 참 못났다 한동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영란에게 서울 봉제 공장 취직 자리가 생겼다. 월급은 부산보다 많았다. 숙식도 제공한다고 했다. 영란은 기뻐해야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다. 동철은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말이 없어졌다. 봉남이 답답해서 소리쳤다. 야, 서울 간다잖아. 지금 고백 안 하면 평생 사진기한테만 말 걸고 살 거다. 동철은 카메라를 닦으며 말했다. 잘된 일이야. 뭐가 잘 돼? 월급 많이 준다잖아. 동생 공부시켜야지. 너는? 동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봉남은 화가 나서 말했다. 내 마음은 맨날 갈무리만 하냐? 꺼내 쓰지도 못할 거 왜 그렇게 아껴? 그 말이 동철의 가슴에 박혔다. 마음을 갈무리한다. 꺼내지도 못할 마음을 접고 또 접어 안쪽 깊숙이 넣어두는 일. 동철은 그게 자신이 제일 잘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영란이 서울로 떠나기 전날 동네 사람들은 작은 송별회를 열었다. 복순이 국밥집에는 사람들이 모였다. 봉남은 괜히 분위기를 띄운다며 젓가락으로 컵을 두드렸다. 자, 오늘의 주인공 서영란 양을 위하여. 최 사장이 눈을 흘겼다. 컵 깨지면 내 월급에서 깐다. 저 월급 없는데요. 그러니까 더 무섭지. 사람들이 웃었다. 영란도 웃었다. 동철은 구석에 앉아 술잔만 만졌다. 영란이 다가와 앉았다. 왜 그렇게 조용해요? 원래 조용합니다. 거짓말. 나한테 잔소리할 때는 말 많잖아요. 동철은 웃지 못했다. 영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서울 가면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요. 필름값 아껴요. 또 낭만 없게. 낭만도 돈 들어요. 영란은 한참 동철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한동철 씨는 꼭 말을 반대로 해요. 무슨 말이요? 걱정되면 걱정된다고 하면 되는데 필름값 아끼라 하고 보고 싶을 것 같으면 편지하라 하면 되는데 돈 든다 하고. 동철의 손이 멈췄다. 영란이 낮게 물었다. 나가는 거 싫어요? 동철은 대답해야 했다. 싫다고. 가지 말라고. 내가 부족해도 같이 살아보자고.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가야죠. 좋은 기회니까. 영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날 영란은 조금 덜 웃었다. 다음 날 부산역. 사람들로 북적였다. 보따리, 라면, 상자, 닭장, 울고 웃는 가족들. 봉남은 영란의 짐을 들어주다가 계단에서 넘어졌다. 아이고, 내 허리. 서울 가기도 전에 내가 먼저 하늘 가겠다. 영란은 웃다가 울 뻔했다. 최 사장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가서 밥 굶지 마라. 사장님, 울지 마.
화장 번지면 내가 만든 블라우스가 죽는다. 동철은 멀리 서 있었다. 영란이 다가왔다. 한동철 씨. 동철은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사진입니다. 영란이 봉투를 열어보았다. 며칠 전 동철이 찍어준 영란의 독사진이었다. 사진 속 영란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예쁘게 나왔네요. 원래. 동철은 말을 멈췄다. 영란이 물었다. 원래 뭐요? 사진기가 좋습니다. 영란은 피식 웃었다. 끝까지 그러네요. 기차 출발 안내가 울렸다. 영란은 기차에 올랐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동철도 손을 들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복남이 옆에서 소리쳤다. 야, 지금이라도 말해. 뛰어가서 말하라고. 동철은 뛰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기차가 멀어지고 영란의 얼굴도 멀어졌다. 복남이 답답해서 동철의 어깨를 쳤다. 너 진짜 바보다. 동철은 조용히 말했다. 알아. 그날 동철은 집으로 돌아와 사진 뒷면에 적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동철은 청춘 사진관을 인수했다. 간판은 그대로 두었다. 복남은 사진관 옆에서 만물상을 열었다. 하지만 파는 물건보다 떠드는 말이 더 많았다. 이 라이터는 외국 물건이야. 불이 얼마나 잘 붙는지 내 인생에도 불 붙을 뻔했어. 손님이 물었다. 얼마요? 1,000원. 비싸요. 그럼 800원. 500원. 가져가요. 대신 내 이야기 하나 듣고 가요. 손님은 라이터를 놓고 도망갔다. 동철은 사진관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웃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란에게서 편지가 왔다. 짧은 편지였다. 동철 씨, 저 결혼해요. 부산에서 식을 올리게 됐어요. 혹시 사진 찍어줄 수 있어요? 동철은 편지를 오래 바라보았다. 복남은 편지를 읽고 펄쩍 뛰었다. 뭐? 결혼 사진을 내가 찍으라고? 이건 너무 잔인하다. 동철은 조용히 말했다. 찍어줘야지. 너 미쳤냐? 영란 씨가 부탁했잖아. 내 마음은. 동철은 카메라 렌즈를 닦았다. 갈무리해야지. 복남은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혼식 날. 영란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서울에서 고생한 티가 조금 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신랑은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안정된 직장이 있었고 영란의 가족도 돌봐주겠다고 했다. 동철은 카메라를 들었다. 신부님, 조금만 웃으세요. 영란은 카메라 너머 동철을 바라보았다. 나 웃고 있어요. 동철은 손이 떨렸다. 복남은 옆에서 조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플랫이 전구를 떨어뜨렸다. 아이고, 축하 폭죽입니다. 하객들이 웃었다. 최 사장이 소리쳤다. 저 인간은 결혼식에도 재앙이네. 잠시 분위기가 풀렸다. 동철도 웃었다. 하지만 셔터를 누르는 순간 그의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다. 찰칵.
영란의 웃음. 찰칵. 신랑의 손을 잡은 영란. 찰칵. 부케를 든 영란. 찰칵. 동철이 평생 갖고 싶었던 장면들이 모두 다른 남자의 곁에서 사진이 되고 있었다. 예식이 끝난 뒤 영란이 동철에게 다가왔다. 고마워요. 행복하게 사세요. 영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말밖에 안 해요. 동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영란이 조용히 말했다. 나도 한때는 기다렸어요. 동철의 눈이 흔들렸다. 뭘요? 한동철 씨가 가지 말라고 해주길.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영란은 애써 웃었다. 근데 이제 다 지난 일이죠. 동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동철 씨다운 사랑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늘 뒤에서 챙기고 앞에서는 모른 척하고 마음은 혼자 접어넣는 거. 영란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도 고마웠어요. 내 청춘에 한동철 씨가 있어서. 영란은 돌아섰다. 동철은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수 없었다. 이번에도 그는 마음을 갈무리했다. 그날 밤 동철은 사진관 암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인화지 위로 영란의 결혼 사진이 천천히 떠올랐다. 하얀 드레스, 환한 미소, 조금 젖은 눈. 동철은 사진을 말리며 혼잣말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때 복남이 들어왔다. 술 사왔다. 안 마신다. 그럼 내가 다 마신다. 그러다 죽는다. 친구 가슴이 찢어졌는데 내가 간이라도 찢어져야 균형이 맞지. 동철은 피식 웃었다. 복남은 술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동철아. 왜? 너 참 미련하다. 안다. 근데 멋있다. 동철은 처음 듣는 말에 고개를 들었다. 복남이 괜히 딴청을 피웠다. 물론 나보다는 덜 멋있지만. 동철은 웃었다. 그리고 울었다. 복남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날 두 사람은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복남은 중간에 울면서 말했다. 사랑이 뭐 이렇게 어렵냐. 나는 그냥 쉬운 여자 만날란다. 동철이 물었다. 쉬운 여자가 널 만나주겠냐? 복남은 눈물을 닦다 말고 화를 냈다. 야, 사람 우는데 그렇게 정확한 말 하지 마라. 동철은 오랜만에 크게 웃었다. 20년이 지났다. 남포동 골목도 많이 변했다. 청춘 사진관 간판은 낡았고 흑백 사진 대신 컬러 사진이 많아졌다. 동철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내려앉았다. 복남은 여전히 만물상을 하고 있었다. 다만 이제는 손님들이 도망가기 전에 본인이 먼저 피곤해서 말을 줄였다. 어느 가을 오후 사진관 문이 열렸다. 중년의 여인이 들어왔다. 동철은 한눈에 알아보았다. 영란이었다. 그녀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영란이 말했다. 내 딸이에요. 결혼사진 찍으러 왔어요. 동철은 잠시 말을 잃었다. 영란은 세월을 지나왔지만 눈빛은 그대로였다. 딸은 젊은 날의 영란과 닮아 있었다. 동철은 조용히 말했다. 앉으세요. 촬영 준비를 하는 동안 복남이 슬쩍 들어왔다. 그는 영란을 보고 눈이 커졌다.
어이쿠, 이게 누구야? 영란이 웃었다. 복남 씨는 그대로네요. 복남이 배를 내밀며 말했다. 아닙니다. 더 완성됐습니다. 딸이 웃었다. 촬영이 시작됐다. 동철은 카메라를 들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신부님, 조금만 웃으세요. 영란의 딸이 활짝 웃었다. 그 순간 동철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사랑했던 사람의 딸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장면. 그것을 찍는 자신. 슬프지만 아름다웠다. 촬영이 끝난 뒤 영란은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돌려주려고 왔어요. 동철이 열어보니 오래전 부산역에서 준 사진이었다. 젊은 영란의 독사진. 사진 뒷면에는 동철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영란이 말했다. 이거 보면서 정말 잘 살려고 애썼어요. 동철의 눈가가 젖었다. 영란은 조용히 웃었다. 동철 씨 바람대로요. 동철은 어렵게 말했다. 그럼 됐습니다. 영란이 물었다. 정말 그거면 됐어요. 동철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아니었다.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알게 되었다. 사랑이 꼭 내 곁에 있어야만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걸. 누군가 잘 살아주었다면 그것으로도 마음 하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됐습니다. 영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참 오래 걸렸네요. 우리. 동철이 웃었다. 사진도 오래된 게 더 감나갑니다. 영란은 웃었다. 이제야 농담도 하네요. 복남이한테 배웠습니다. 멀리서 복남이 소리쳤다. 내가 원래 교육자야. 모두 웃었다. 영란이 돌아간 뒤 동철은 사진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필름, 낡은 편지, 지워진 고백의 흔적들이 있었다. 그는 하나하나 정리했다. 버리는 것이 아니었다. 없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제자리에 놓는 일이었다. 마음속 너무 아픈 곳에 흩어져 있던 기억들을 조용히 접어넣는 일. 갈무리. 동철은 영란의 딸 결혼 사진을 인화했다. 사진 속 신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영란의 청춘과 닮아 있었다. 동철은 사진 뒷면에 짧게 적었다. 행복하세요. 당신의 어머니처럼 씩씩하게. 밤이 깊었다. 복남이 문을 닫으며 말했다. 동철아, 국밥 먹으러 가자. 그래. 오늘은 내가 산다. 동철이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 있냐? 복남이 진지하게 말했다. 나도 이제 철들었다. 동철은 잠시 보더니 말했다. 그럼 국밥집 문 닫았겠네.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난 날이면 세상도 문 닫아야지. 복남이 버럭 소리쳤다. 야! 두 사람은 웃으며 골목을 걸었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동철은 더 이상 영란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아프게 부르지 않았다. 그 이름은 이제 상처가 아니라 한 시절의 빛이었다. 붙잡지 못해 아팠던 사랑. 말하지 못해 오래 남은 마음. 보내주었기에 지킬 수 있었던 사람. 동철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다. 영란 씨, 나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의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자리로 갈무리 되어 있었다.